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최근 인천경제청에서 추진한 송도 K-팝시티에 대한 특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인천시의회까지 나서 민간업체에 대한 특혜 논란은 없어야 한다며 조례 제정까지 진행되고 있는데요. 네, 취재 기자를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보도국 송효창 기자가 화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송 기자, 우선 송도 K-팝시티 특혜 의혹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인천경제청은 장기간 방치된 송도 809 R2 블록은 물론 B1, B2 블록까지 총 21만 제곱미터를 제한 공모를 통해 K-팝시티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대형 K-팝 엔터테인먼트사를 유치하고 K-팝 전용 아레나 등을 건립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인데요. 당초 경제청은 이곳을 수의계약으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또 R2 블록을 소유한 인천도시공사의 부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 가능한지 묻는 공문을 보내면서 특정 기업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특혜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요. 이 같은 논란에 제한 공모 방식으로 선회했지만 수년간 K-팝 시티를 준비해온 특정 기업에게 유리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면서 공정성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또 지역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사업 설명회도 한 차례 진행됐는데요. 하지만 지역 주민들은 또 오피스텔만 수두룩하게 들어서는 일명 오피스텔 밭이 들어서는 것 아니냐며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김진용 인천경제청장이 해명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김진용 청장의 말 들어보시죠. 여기에 이 문화예술 관광시설을 어떻게 하면은 여기에 임팩트 있는 그 어트랙션들을 집어넣을 수가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 나가야 된다. 두 부지에 대해서는 공모 방식으로 가겠다. 수의 계획이 아니고. 하지만 특혜 의혹이 지속적으로 이어지자 경제청은 결국 사업을 전면 백지화하기로 했는데요. 경제청은 사업과 관련한 의혹 제기가 계속되고 있고 지역 주민 간 갈등도 해결되지 않아 원만한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이 부지에 투지 의향을 밝힌 기업이 언론에 계속 노출된 점도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 경제청의 설명입니다. 네, 결국은 특혜 의혹을 해소하지 못한 채 백지화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던 중에 인천시의회가 이런 민간 투자 특혜 논란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대책을 내놨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최근 인천에서 대규모 민간 투자 유치를 둘러싼 특혜 논란이 확산되자 시의회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조례를 내놓은 것인데요. 우선 해당 조례를 대표 발의한 신동섭 행정안전위원장의 말 들어보시죠. 그 집행부의 그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하다 보면 이게 뭐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이 민간 투자 사업에 관한 조례를 발의를 통해서 인천시의회에서 일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통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는 인천광역시의 보고를 통해서 뭔가를 알아야지 주민의 대표인 인천광역시는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이렇다라는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해당 조례는 민간 투자 사업에 관한 조례로 시가 총 사업비 100억 원 이상의 민간 투자 사업 제안자에게 추진 여부를 통지하기 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 골자인데요. 또 시의회 동의를 받은 민간 투자 사업도 실시협약 체결 전에 위치가 바뀌거나 토지나 시설 면적, 총 사업비가 30% 넘게 증감하는 경우 다시 시의회 동의를 받겠습니다. 문제는 상위 법령입니다. 경제자유구역을 비롯해 이미 상위 법령의 규제를 받는 특구나 사업의 경우 지방조례로 중복 규제하는 것이 위법성 소지가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신동섭 위원장은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조례에도 명시했다고 밝혔는데요. 신 위원장의 말 들어보시죠. 민특법 9조 10조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사업에 대한 동의는 아니다. 그래서 상위법과 충돌할 소지가 없다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의회는 또 시 집행부와 협의해 건전한 민간 투자 사업 관리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뜻도 전했습니다. 최근 특혜 의혹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민간 투자, 해당 조례가 어떤 효과를 보일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송효창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천의 한 사립초등학교 직원이 교비를 빼돌렸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은 지난 6월 인천 모 사립초등학교 행정실 직원이던 A씨가
교비를 횡령한 정황이 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시교육청은 이 학교 특정 감사 과정에서 최근 5년간의 회계를 살펴보다가 A씨의 계좌로 교비가 흘러든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앞서 시교육청은 올해 초 해당 학교 퇴직교사가 사학연금을 받지 못했다며 학교 부담금 관리를 문제 삼아 민원을 제기하자 감사에 나섰습니다. 현재 A씨는 해고 조치된 상태입니다. 경찰은 횡령 혐의로 A씨를 입건하고 개인 계좌에 대한 자금 흐름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달부터 78개국의 자국민 단체 여행을 허용한다고 발표하면서 인천시도 본격적으로 중국 관광객 맞이에 나섭니다. 인천시와 인천관광공사는 코로나19 여파 이후 중국 관광 산업의 환경과 트렌드 변화를 파악해 맞춤형 관광 전략을 추진하는데요. 이에 따라 중국 단체 관광객 유치 시 인센티브를 확대하거나 중국 관광 상품을 개발하는 등 4개의 중점 사업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또 중국 단체 관광객의 대규모 입국에 대비해 인천항만공사와의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인천항과 국제 여객터미널 내 편의시설도 재개할 계획입니다. 인천에서 말라리아 감염이 잇따라 발생해 주의가 요구됩니다. 지난 23일 기준 올해 인천에서 발생한 말라리아 환자 수는 모두 8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 한 해 동안 발생한 전체 환자 63명을 훌쩍 넘어서는 수치입니다. 특히 인천은 인구 10만 명당 발생률이 2.77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군 구별로는 서구가 27명으로 가장 많았고 미추홀구 13명, 강화군 10명, 남동구 8명, 계양과 연수구 각각 7명 등입니다. 인천은 지난 7월 계양과 연수, 서구 등지에서 잇따라 군집 추정 사례가 발생해 말라리아 경보가 발령된 상태입니다. 인천시는 환자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모기 서식 환경 조사와 합동 방제 활동을 진행하는 한편 오는 10월까지는 말라리아 감염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수도권 전철 서해선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해 열차 운행이 일시적으로 중단됐다가 1시간 반 만에 재개됐습니다. 24일 낮 1시 30분쯤 서해선 대곡 방향 소사역에서 부천 종합운동장역 구간 선로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여성이 열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사고 수습 여파로 서해선 소사역에서 원종역 구간 열차가 한때 양방향 통제되며 시민들이 열차 이용에 불편을 겪었습니다. 코레일은 CCTV를 분석해 전면 스크린 도어가 설치된 서해선에 사망자가 진입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새벽 김포 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운양 용화사 교차로의 옹벽 일부가 무너져 김포시가 교차로 일대 진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김포시는 김포 한강로 상부도로 교차로에서 하성 방향과 교차로 내 하성 방향에서 서울 방향을 전면 통제하고 운양 방향도 일부 통제하고 있는데요. 복구 조치에 나선 상황입니다. 김포시는 교통 정체를 막기 위해 시민들에게 우회도로 이용을 알리고 있습니다. 인천의 한 제조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24일 오전 2시 6분쯤 인천시 서구 오류동 나무제품 제조 공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는데요. 이 불로 공장 1개동이 전소하고 인근 공장 3개동 일부가 탔지만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소방당국은 오전 2시 27분쯤 관할 소방서 인력 전체가 출동하는 경보령인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소방 인력 125명과 펌프차 등 장비 46대를 동원해 2시간 만인 오전 4시 6분쯤 큰 불길을 잡고 대응 1단계를 해제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잔불 정리 작업이 끝나는 대로 재산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계양구가 지역 정치권과 사흘 간의 정책 간담회를 통해 지역 현안 과제들을 점검했습니다. 24일까지 이어진 이번 정책 간담회에서는 계양 꽃마루 부진의 체육단지 조성과 계양 문화광장 조성, 계양 테크노밸리 철도망 구축 등을 포함한 11개 현안 과제들이 논제로 올라왔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환 계양구청장은 주요 사업들의 추진 상황을 시구 의원에게 설명하고 시의회와 구의회 차원의 협력과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기도 여성가족재단 산하 디지털 성범죄 도민 대응 감시단이 지난달 기준 SNS 등의 유해 게시물 2,100여 건을 신고해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인 1,100여 건을 삭제했습니다. 또 감시단 활동 첫 해였던 지난 2021년에는 유해 게시물 9,600여 건이 적발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신고 8,400여 건 가운데 4,500여 건을 삭제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도민 대응 감시단은 매년 2월 경기도에 거주하거나 재학 재직 중인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신청자를 받아 단원 30여 명을 선발하며 역량 교육 등을 통해 연말까지 활동합니다. 지난 6월 LG 헬로비전이 보도한 부천 영상문화산업단지 세계적 기업 대신 폐기물 더미 외 두 편이 한국 케이블 TV 방송협회가 주관하는 2023년 2분기 지역 채널 우수 프로그램 보도 분야 수상작으로 선정됐습니다. 한국 케이블 TV 방송협회는 23일 오전 시상식을 열고 LG 헬로비전 부천 김포방송 이정아, 김인환 기자에게 상패를 수여했습니다. LG 헬로비전 부천 김포방송은 늙은 도시의 그늘 연속 기획 보도를 통해 개발이 더딘 부천 영상문화산업단지의 관리 부재와 중동 1기 신도시의 민낯, 뉴타운 해제 이후 침체된 원도심 등 지역 도시 개발의 문제점과 부작용을 집중 조명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도시 개발 계획들의 문제점과 또 부작용을 조금 지역 채널 보도에서 다뤄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문제들이 아직 현재 진행형인 만큼 앞으로도 정확하고 또 단단하게 취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30국회의원의 보좌관으로 그리고 부천시의회 지역위원회 사무국장으로 10년 동안 일을 해왔기 때문에 그 연장선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마음으로 임했습니다. 그런데 선출직 의원하고 보좌관이라는 것은 분명하게 직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의원으로서 시민들과 좀 더 가까이 마주하면서 현장의 여러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주민들과 현장에서 소통을 하고 주민들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고 했는데요. 그게 잘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먼저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이 있고요. 중동 역세권 개발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상동 영상문화산업단지 개발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수도권 제1순환도로 하부 공간에 있는 해그늘 체육공원 리모델링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잘 개발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항상 주민들과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의견들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 책무인 것 같아서요.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이라든지 중동 역세권 재개발 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해그늘 체육공원 리모델링 사업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으로 그 도시 전체를 좀 재편하는 그런 사업들이 많고요. 두 번째는 제 상임위에서 지금 관장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 노동자를 위한 정책들을 잘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임위에 워낙 많은 분야의 그 정책을 담당하고 있고, 그다음 워낙 많은 분야의 그 예산을 지금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 경기도의 정책이 정말 약자를 위하고 약자를 보호하고 또는 사각지대가 없이 잘 집행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항상 지역민들과 소통을 하면서 이런 빠지는 부분이 없는지를 잘 살펴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인천시가 배달 앱 업체들과 24일부터 다회용기 활성화에 나섭니다. 인천시와 배달 앱 업체 간의 업무 협약을 통해 배달 앱을 이용하는 인천 지역 음식점들은 여러 번 사용 가능한 용기를 일회용기 구매 가격과 유사한 수준으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배달 앱을 이용해 음식을 주문한 소비자는 다회용기를 선택해서 이용한 뒤 배달 가방에 넣어서 문 앞에 반납하면 되는데요. 인천시는 다회용기 수거와 세척에 드는 비용을 지원해 소비자가 무료로 다회용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